그러면 이러한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물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챗봇에게 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줘. 이것은 이렇게 바꿔줘. 이런 것을 찾아줘. 이것을 만들어줘. 이러한 것들이 다 프롬프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윈도우를 쓰기 이전에 도스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럴 때 화면에 명령어를 넣을 때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 있었죠. 이 커서 지금은 커서라고 하지만 그때는 커서가 아니고 깜빡깜빡하는 이런 것을 프롬프트라고 했었습니다.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글로 되어 있는 이 명령어가 프롬프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라지 랭귀지 마들이라고 하는 기계 언어 또는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기들로부터 내가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서 입력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새로 신조어로 생겼었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라지 랭귀지 말의 LLM으로부터 원하는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행위, 행동 이런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미세한 파인 튜닝에 따라 결과물이 큰 차이는 보이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것, 생성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 이런 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작년 연말,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연봉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이상 이렇게 주고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론 지금도 계속 지금 되고 있지만 이 AI가 고도화돼 가면서 점차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의 그 값어치, 같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쭉 들어가는 프롬 챗 GPT와 대화 때 유의할 점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뒤에 가면 계속 실질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고 하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이 글이 진행되는 어떤 맥락,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줘라고 하는 지시,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나에게 제시해 줘. 라고 하는 출력 형식.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니어 강사 브랜딩을 특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지난 10여 년간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동화시켜보고 좀 뭔가 고도화시켜보기 위해서 1년간 AI를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하는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것이 이제 맥락이라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지시합니다. 3개월간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5천 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내가 얻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지시하면 이제 챗GPT가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그림으로 만들어줄 거냐, 영상으로 만들어줄 거냐, 소리로 만들어줄 거냐, 또는 글로 만들어줄 거냐, 표로 차트를 만들어줄 거냐,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여기서 보면은 주간 단위 계획과 실천 사항을 표로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전체를 한번 보시면, 뭐, 퍼스널리티를 먼저 지정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유튜브 채널을 3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니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니어 강사 브랜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년간 AI를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너에게 지시를 하는데 3개월간 나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5천 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알려주는 것은 주간 단위 계획과 실천 사항을 표로 작성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활동을 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글을 쓰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의 순서를 1, 2, 3, 4 이렇게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앞뒤로 바뀌어도 순서가 바뀌어도 이 챗 GPT 또는 AI 생성형 AI가 다 알아듣고 액션을 취해줍니다. 특히 AI가 계속 진화가 되면서 이제는 대화 도중에 끼어들거나 또는 대화 도중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집어넣거나 또는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빼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맥락을 짚어서 잘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어떤 규칙, 원칙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정보를 포함하여 간결해야 되고 어조와 문맥이 항상 따라야 되고 반복과 수정을 거듭해야 되고 예시를 제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내가 좋은 결과, 좋은 결론을 얻고자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내가 간단한 정보를 얻거나 빨리 무슨 얻고 싶을 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해서 질문을 하고 또 가르쳐 주고 또 답을 얻고 이런 것과 똑같이 챗 GPT에게 하면
또는 코파일럿에게 하면 미, 미디전이, 클로우드, 뭐, 뉴튼, 뭐, 제미나이, 이런 게 다 알아듣고 이제는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FM이라 그럴까요? 기본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점차 진화되고 있는 AI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지키지 않더라도 알아듣고 답을 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혹시 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어떤 자료 또는 결과를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또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는 GPTS에서 다시 또 GPT라고 바뀐 이 챗 GPT의 어떤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한 것을 뭐 AI를 18대 정도의 현자이처럼 다루라, 뭐 지시는 구체적으로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원칙은 아닙니다. 꼭 이걸 지키십시오.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챗 GPT에게 고급으로 고급 정보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세계 역사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떻게 끝났느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주 자세히 제 답변을 해줍니다. 특히 챗 GPT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면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훨씬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이런 거죠.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영화관 또는 상영관에서 지금 걸어놓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추천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2024년도에 뭐 문학적인 장르로서 힐링 타임을 하기 위해 친구들끼리 보러 갔으면 좋을 만한 영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5편, 3편 정도를 추천해 줘. 어디에서 상영하고 있는지도 알려줘.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또 해외여행을 하는데 내가 중국에 여행을 가는데 인기 있는 음식은 무엇이야?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워낙 큰 땅덩어리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곳이 나는 지금 후난성에 가는데 후난성의 성도가 어디야?
그 송도에 갔을 때 가장 인기가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5개만 추천해 줘.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을 다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뭐야? 이래 버리면 그 넓은 땅덩어리에 50 몇 개 소수민족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을 추천해 줘야 될지 헷갈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직접 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